1월 실업자 수가 122만 명을 넘어서며 19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준비생과 구직 단념자도 늘고 있어 고용 상황은 악화 일로입니다. 한지중공업이 필리핀 수비크 조선소 부실 여파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주식 거래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일시 중지됐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반화웨이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화웨이 장비를 도입키로 한 LG U+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부산을 방문해 스마트시티 조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시범도시로 지정된 부산과 세종시를 세계에서 가장 앞선 스마트시티로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 기반 하에 소득주도와 혁신성장의 양대 축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게 일자리를 만들어야 가능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일자리 위원장을 자처하며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달 실업자 수가 122만 명을 넘어서며 19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에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취준생과 구직 단념자도 140만 명에 달하고 있어 고용 상황은 악화 일로입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실업자 수가 19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는 122만 4천 명으로 작년 1월 대비 20만 4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실업률 역시 4.5%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조기 집행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20만 4천 명 늘었는데 그중에 60대 이상에서 13만 9천 명 늘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대다수가 이제 고령층에서 발생을 한 것도 맞고 최근에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조기 집행이 되다 보니 일자리를 구한 분들도 소수 있겠지만 구하지 못한 분들이 구직 활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실업자로 포착이 된 거군요. 하지만 1월 취업자 증가폭 역시 1만 명대에 그친 데다 통계상 실업자로 집계되지 않는 취업 준비자와 구직 단념자까지 합하면 더 심각한 상황. 올해 1월 취업 준비자는 총 75만 1,000명으로 1월 기준 역대 최대폭으로 늘었고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 자체를 포기한 구직 단념자는 지난달 60만 명 선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또 실업자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취업 준비자, 파트타이머 등을 포함한 실질 실업률인 확정 실업률은 지난달 13%로 집계 이래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확정 실업률은 23.2%로 동월 기준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노인분들의 구직 활동이 늘어나면서 실업자가 많아진 것이라고 정부가 해명했습니다. 과연 그런 걸까요? 정말 이번에 나온 고용지표에 대해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정부의 답변이 충분했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노인 인구가 지난달 구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실업자로 많이 집계됐다. 실업자 수가 2000년대 들어 최대치로 나온 데 대한 정부의 설명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오늘 열린 경제장관 회의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일찍 시작된 게 실업자 수 증가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틀린 설명은 아니지만 의미 없는 핑계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물론 인구 구조의 변화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노인 일자리 이슈들도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현재와 같은 전체적인 추세를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고용 사정의 악화로 생각됩니다. 또
또 정부가 23.2%에 달하는 청년 확장 실업률 등에 집중하기보다 애꿎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여기저기 유리한 대로 가져다 붙이며 일자리 분식 회계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자그마한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업자 증가한 거 그렇게 치팅한 건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불리한 것만 드러내고 자기네들이 사실 일자리 분식에 해당되는 걸 한 거는 감추는 게 되잖아요. 이에 전문가들은 고용통계산출법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매달 나오는 수치에 일희일비하며 에너지를 불필요한 곳에 쓰고 있다는 겁니다. 분기별로 고용 동향을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사람 수보다 청년 취업률 등 더 중요한 지표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한진중공업이 필리핀 수비크 조선소 부실 여파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주식 거래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일시 중지됐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오후 공시를 내고 자회사인 필리핀 수비크 조선소 기업 회생 절차에 따른 손실을 반영해 2018년도 연결 재무제표 결과 자본 잠식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조만간 자본 확충 방안 등 사업 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1년 이내 개선 기간을 가진 뒤 자본 확충이 이뤄지면 주식 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현재 필리핀 은행들과의 수비크 조선소 기업 회생 협상이 마무리 단계이고 국내외 채권단도 자본 확충에 나서 조만간 자본 잠식 상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또 보안 문제를 이유로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와 거래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어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는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반화웨이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 LG U+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동맹국들에게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말라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화웨이 장비를 쓴다면 해당 국가와 파트너 관계를 맺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화웨이 장비를 쓰면 동맹국을 통해 미국의 안보상 기밀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게 폼페이오의 주장입니다. 이렇듯 미국이 화웨이 사용 금지 압박 수위를 높여가면서 반화웨이 움직임은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 LGU+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이 아직 우리 측에 공식적으로 전달되진 않았지만 혹시나 파장이 일지 않을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연의 LGU+ 부회장은 미국이 주장하는 보안 문제를 의식해 지난해 말 기자회견을 자청해 화웨이는 세계 약 170여 개국에서 장비를 공급하고 있으며 어떤 국가에서도 장비에 대한 보안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하 부회장은 또 지금 장비에 대한 보안 검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내년에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점에 화웨이와 검증기관, LGU+, 국내 전문가들이 직접 해외에 가서 완전하게 검증이 이뤄지고 있음을 볼 기회가 있다는 것도 정확히 말씀드린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통신 장비 사용 여부는 통신사가 결정할 문제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도 미 정부의 반화웨이 움직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LGU+가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용 문제입니다. 5G 기지국은 같은 회사의 LTE 기지국과 호환해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 LTE 때부터 화웨이 장비를 사용해온 LGU+로서는 화웨이를 배제할 경우 LTE 기지국까지 교체해야 하는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화웨이 파장이 날로 확산되면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떠안을 수 있게 된 하연의 부회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미국이 보안 문제를 거론하며 반화웨이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보다는 중국의 IT 굴기에 대한 기술 패권 다툼이 진짜 이유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더 나아가 신형 대국 관계를 요구하며 슈퍼파워로 부상하려는 중국을 견제해야겠다는 전략에서 미국이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미국은 화웨이 보이콧을 요구하면서 보안 위협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통신 장비에 정보를 빼갈 수 있는 프로그램 백도어를 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는 공식적으로는 민간 기업입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의 글로벌 기업들과는 달리 중국은 민간 기업이 정부의 지대한 영향력 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화웨이 장비를 믿지 못하겠다는 게 미국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아직 보안 이슈에 대한 증거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화웨이는 스페인 국제 CC 인증기관에 보안 인증을 신청하면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지만 화웨이 보이콧 움직임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속내는 따로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보안을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기술 패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위기감이 이면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미국과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반도체 필수 소재에 대한 대중 수출을 제한한 것도 이 같은 맥락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더 넓게는 미국과 신형 대국 관계를 요구하며 슈퍼파워로 부상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인 겁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자유민주 세력의 단결을 강조하며 동맹국의 화웨이 보이콧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 것도 이 같은 맥락입니다. 자유민주 진영의 대척점에 공산당 일당 독재에 중국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셈입니다. 기술적인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패권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사실상의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누가 그걸 갖다 표준화와 이런 걸 쥐고하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여서 더욱더 이제 그런 치열한 다툼이 있는 것 같고. 실제 향후 5G를 장악한 나라가 세계 패권을 장악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등 모든 것이 연결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에 5G가 있기 때문입니다. 5G 관련 시장은 2023년 1경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미국보다 5G 기술력이 앞서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부산시와 세종시를 세계에서 가장 앞선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목표는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산과 세종이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성공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선도형 경제로 일어날 수 있다며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부산 방문은 경제 활력을 위해 지난해 10월 전북 군산을 시작으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울산 대전을 찾은 데 이은 6번째 지역 경제 투어입니다. 스마트시티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도시의 공공기능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에 적용한 미래형 도시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세종 5-1 생활권을 시범도시로 지정했습니다. 비타민 브랜드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지역 인수 경쟁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바이오제네틱스와 넥스트비티의 경쟁이었던 인수전에 종근당과 우리들 제약이 뛰어들면서 4파전이 된 겁니다. M&A 업계에서는 인수대금을 조금이라도 높게 받으려는 경남제약의 최대 주주와 거래 재개의 명분이 설 수 있도록 보다 인지도가 높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경남제약을 인수했으면 하는 한국거래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인수 경쟁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합니다. 김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제약 인수전이 종근당과 우리들 제약의 참전으로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A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과 우리들 제약이 경남제약 인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근당과 우리들 제약은 모두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국내 굴지의 중견제약사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경남제약 인수는 보다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넥스비티가 경남제약 최대 주주 마일스톤 KN펀드의 최대 출자자인 듀크 코리아로부터 해당 펀드 지분의 52%를 인수하기로 하고 지난달 8일 지분 양수 대금으로 약 53억 원을 듀크 코리아 측에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1월 30일 개최된 마일스톤 KN펀드의 제1회 임시조합원 청회에서 듀크 코리아는 돌연 마음을 바꿔 조합원 지위를 넥스트비티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현재 넥스트비티는 듀크 코리아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법정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런 와중에 바이오제네틱스와 손자회사인 라이브플렉스도 8일 공시를 통해 ENSY 하이브리드 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100억 원 규모의 경남제약 천안 사채를 경영권 획득 목적으로 지난 7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투자로부터도 경남제약 CB를 인수한 바이오제네틱스와 라이브플렉스가 CB를 모두 전환할 경우 전체 경남제약 지분의 11.29%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업계에 정통한 관계자는 경남제약의 현 최대 주주인 마일스톤 KN펀드의 경우 인수대금과 관련해 넥스트비티와도 공방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인수가격이 조금이라도 높게 측정되기를 바랄 것이라며 이러한 수요와 거래 재개의 명분이 설 수 있도록 경남제약이 인지도와 경쟁력 측면에서 보다 나은 기업에 인수되기를 바라는 한국거래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종근당과 우리들 제약의 참전을 허용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경남제약에 대해 잠정 상장 폐지 결론을 내렸지만 경남제약의 경영 개선 노력을 참작해 지난달 8일 개선 기간을 추가로 부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종근당과 우리들 제약 측은 경남제약 인수권 검토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관련 소식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만큼 경남제약 인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은행 영업점뿐 아니라 은행의 모바일 앱에서도 대출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최근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은행과 타 업종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대출의 영역이 은행 앱에서마저 벗어나고 있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부동산 중개 앱 다방에서 전셋집을 검색하면 면적과 가격 등 매물 정보 밑에 나의 보증금 대출 한도조회 버튼이 나옵니다. 현 직장 재직 기간 1년 이상 여부와 연소득 등만 입력하면 신한은행을 통해 간편하게 대출 예상 한도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예상 한도는 단순 서식에 의한 계산이 아니라 물건과 소득 정보 등을 반영한 금액과 금리가 산출돼 정확성도 갖췄습니다. 한도 조회 후에는 신한은행 모바일 앱 솔로 연결해 대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한은행은 은행 앱 안에 상품을 나열하는 것보다 정확한 수요가 있는 고객을 만날 수 있고 다방은 이용자들이 매물과 대출액을 확인하러 은행 앱을 번갈아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고객 편의를 높일 수 있어 윈윈입니다. 그동안 은행들은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상품을 내놓고도 홍보나 마케팅은 영업점 직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은 이용자를 확보한 타업종 서비스와 협업을 통해 은행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지점에서 정확한 상품을 제시할 기회를 포착해낸 겁니다. KB 하나은행의 경우 자영업자 대출을 위해 음식점들이 많이 사용하는 배달앱, 배달의 민족과 손을 잡았습니다. 음식점 자영업자는 배달의 민족 홈페이지 내 사장님 사이트 메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하나은행의 간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앱 설치나 서류 제출, 공인 인증서 없이 가능하고 특히 하나은행은 배달의 민족을 통한 자영업자 대출에 연 0.5%의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코스피 재상장 첫날인 오늘 1.92% 하락한 15,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에 나섰지만 기관이 약 165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재상장 절차로 인한 거래 정지와 작년 4분기 단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3%가량 줄어든 것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우리금융지주 주가가 2만 원에서 2만 4천 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지난해 단기순이익 2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고 손태승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사회이사 등이 자사주를 매입하며 책임 경영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최근 지주 출범식에서 지금부터는 M&A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자산운용사와 부동산 신탁사, 저축은행 등 규모가 작은 곳부터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적극적인 인수합병으로 이익을 늘릴 수 있다며 저평가 매력도 갖고 있어 투자 매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인재 선발 방식을 혁신적으로 전환합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해부터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정기 공채에서 상시 공채로 변경합니다. 채용 주체도 본사 인사부문에서 각 현업부문으로 전환해 직무 중심으로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정된 시기에 공채하는 기존 방식은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하는 산업 환경과 맞지 않아 인재를 제때 확보하기 어렵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지원자 입장에서는 관심 있는 직무를 중심으로 필요한 역량을 쌓으면서 연중 상시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차는 인력 채용 외에도 조직 변경과 인력 관리 등도 각 부문이 자율적으로 실행하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작년 기업 공개 규모가 60%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적자에도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면 상장을 허용하는 기술 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 공개된 기업은 지난 2005년도 도입 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IP 기업들의 주식 공모 금액은 2조 6천여억 원으로 전년보다 66.6%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IPO 시장의 부진은 현대오일뱅크와 카카오게임즈 등 대형 IPO가 증시 부진과 감리 이슈 등으로 잇따라 연기되거나 철회된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벤처기업들의 상장 통로 중 하나인 기술 특례 상장이 21곳으로 전년보다 16곳 늘면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종일 평년 기온을 밑돌며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옷차림 더 따뜻하게 입어주셔야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 영하 7도로 한파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 기온이 올라 추위는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눈이 내리겠습니다. 산간을 중심으로는 최고 8cm의 많은 양이 예상되고요. 강원 영동은 2에서 5cm, 경북 동해안은 1에서 3cm로 미리 눈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후부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곳곳으로 아침에는 영하 10도에 가까운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한낮엔 서울 5도, 대전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오전에 눈은 모두 그치겠고요. 도로가 미끄러워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 강릉 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경상도 일부에 건조 경보가 계속되면서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낮 최고 기온 부산 10도, 광주 9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상에는 눈과 함께 물결은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화요일 다시 또 한 차례 눈이나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